항식 x 더하기 2의 5제곱을 x 더하기 1의 4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아마 질문은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방유정 어린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예. 이거는 확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1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실제로 이거 나눗셈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곱셈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요. 충분하죠? 그리고 이거 이항정리 전개식을 사용하시면 x 더하기 1의 5제곱 더하기 5c1 곱하기 x 더하기 1의 4제곱 그리고 5c2 곱하기 x 더하기 1의 3제곱 5c3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5c4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5c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x 더하기 1의 4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나머지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계수의 합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x에 1만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의 계수의 합이니까 답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80 더하기 40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다 131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라는 얘기 모양이 나오게끔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전개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실제로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내는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1학년 과정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잠깐 열심히 한 학생인지 1학년 때부터 쭉 열심히 해온 학생인지를 구분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는 점수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학시험을 내는 모든 분들의 특징이 좀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내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다라고 하면 잠깐 한두 달 해보고 아이 씨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쭉 해보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라는 거고요. 아. 317번부터 보겠습니다. ABC를 포함한 7명이 임의로 한 줄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2명만 서로 이웃하고 싶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4명을 세워요. ABC 중에 2명만 이웃하는 거니까 ABC들 제외한 4명을 세워요. 그러면 이 4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겠죠? 4팩토리얼 곱한다는 건 저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2명만 이웃한다는 얘기는 여기 중에서 2명이 이웃하니까 2 위치밖에 못 고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2 위치밖에 못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할 사람은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명 중에 누가 이웃할 것인가를 3C로 이미 정해버리면 이제 이웃할 대상은 확정이 됐죠. 그럼 이웃할 2명과 나머지 1명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둘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셔야 되냐면 5P2를 곱해야 돼요.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이웃하는 2명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 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분모는 7팩이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계산하시면 7분의 4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19번. 연하와 보검이를 포함한 30명의 학생이 폭삭 속았어요. 죄송합니다. 30명의 학생이 임의로, 아니 나는 집사람이 보진 않았거든요. 집사람이 폭삭 속았다를 계속 보고 있길래 내가 이제 옆에 지나가면서 살짝 봤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궁금했어요. 언제 속는 걸까?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 뜻 아니라고. 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제주도 방언이래요. 도대체 왜 언제 속는 것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검이가 언제 자기 마누라를 배신하는가 뭐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30명의 학생이 임의로 앉을 때 연하와 보검이가 같은 모둠에 속하고 싶다. 일단은 1모둠, 2모둠, 3모둠 이렇게 다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자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0명을 다 안 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모에 뭐가 깔려야 되냐면 30팩토리얼이 깔려야 돼요. 좀 부담스러운데, 그죠? 예, 분자에서 많이 약분해 주겠죠, 뭐.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연화 보금이가 속할 모둠을 먼저 선정합니다. 6실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런 거 같죠? 그럼 모둠 하나가 정해졌어요. 만약 1모둠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 5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OP2를 이용해서 연화 보금을 다 안 쳐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연화 보금이 한 모둠이 안 됐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28팩토리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30팩토리얼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28팩토리얼 약분해 줄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원순위를 안 해도 돼요? 원순위 상관없어요. 상관 있나? 네, 상관없어요. 왜 원순위를 안 해도 되냐면 제가 분모를 30팩토리얼 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서 그냥 확률을 세는 거라서 그냥 이 각자의 다 번호가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우의 수를 줄이면 확률 계산이 쉬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경우의 수를 늘려도 확률 계산이 오히려 쉽죠. 이때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원순열이 아닌 거 아니에요? 원순열이죠. 이거 뭐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저기 칠판도 있지. 아, 그러네. 칠판이 있어서. 그러네요. 여기 원순위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칠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따지고 근데 이 칠판이 존재하는 용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원순위를 고려하려면 모둠이 하나밖에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원순위를 고려하면 더 엄청 복잡해질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왜냐면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옆에 애들이 회전을 안 하면 그죠?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도 높아져서. 그래서 칠판도 그려놓고 교탁도 그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이야기였어요. 네. 321번 가겠습니다. 3명이 원탁 둘레에 놓인 8개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을 확률. 이건 이제 원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순열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그림인데 왼쪽에 하나 더 그릴게요.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8-1팩토리얼을 처리하겠습니다. 분자만 생각하면 되죠. 네. A, B, C 중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A의 위치를 여기에 놓고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또 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웃하지 않으니까 B하고 C는 이런 데 두도록 하죠. 물론 B하고 C는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를 곱하면서 저렇게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빈 의자를 놔야 되고, 여기에도 빈 의자를 놔야 되고, 여기에도 빈 의자를 놔야 돼요. 그러면 의자가 총 몇 개가 사용됐죠? 6개가 사용됐죠. 2개를 버려야 됩니다. 빈 의자는 여기에 버리거나 여기에 버릴 수 있죠. 그냥 원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3H2를 곱해줘야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분모를 8-1팩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5팩 있어야지. 그죠? 예. 5명에 2명인가 취급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7분의 2가 나올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없죠. 예. 3, 4, 7번. 아직 시험지 여기 있을 거야. 풀고 다시 내리면 돼요. 삼, 사, 7번 보죠.
반원의 홀을 6등분하는 점 7개와 중심이 1개의 점이 있다. 8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 중에 이 민원을 택할 때 직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모든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죠? 8C3에서 3C3 빼야 되니까 55개입니다. 33 여기 이제 일렬로 있는 3개의 점 때문에 그래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수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갑자기 괜찮아요? 네, 이거 직각삼각형 직접 세시면 돼.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직각삼각형 세보면 여기 총 9개 나옵니다. 알겠죠? 9개는 안 나오는데. 9개 안 나와요? 예. 일단은 여기를 빗변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총 4개가 나오죠? 납득하시겠죠? 예. 그래서 4개를 먼저 적어 놓읍시다. 그리고 이런 애가 있잖아요. 직각 이등변이죠. 맞아요? 예.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겠죠? 저게 5개네 처음에. 저게 4개가 아니고 이게 4개고요. 그죠? 예. 처음에 그 지름을 빗변하는 게 5개고 그 다음에 이게 4개죠? 예. 그래서 총 9개 나옵니다. 넘어가 되겠죠? 예. 348번 보겠습니다. 원의 둘레를 10등분한 10개의 점이 있는데 3개의 점을 임의로 택하여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등변 삼각형을 구하시오. 이것도 10C3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120으로 잡아놓고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선대칭이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 선대칭성을 이용할게. 여기에 선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을 먼저 해야 보려고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생기겠죠. 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생기겠죠. 총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기겠죠. 그런데 얘 방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4개 나와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몇 개씩 생겼다? 4개가 생겼다는 얘기죠. 점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몇 개다? 40개다. 그럼 답은 3분의 1 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5번.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3cm인 정삼각형 모양의 바닥이 있다. 지름의 길이가 1cm인 동전의 중심이 이 바닥 안으로 놓이도록 던질 때 동전이 바닥에 완전히 포함될 확률. 이건 이제 정삼각형을 이제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정삼각형 그리긴 좀 생각보다 쉽진 않아가지고 정삼이라고 적당히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동전이 바닥에 완전히 놓인다는 건 이런 식으로 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이거보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중심의 자체가 좀 일단 제한적이다 라는 걸 좀 납득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 부분만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뭐를 풀어내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 면적은 동전의 중심이 놓일 수 없는 위치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동전의 중심이 오면 원이 이런 식으로 삐져나갈 거 아니냐고. 완전히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동전의 중심이 올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올 수 없는 면적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심이 놓이는 부분의 넓이 당연히 정삼각형의 면적에서 이상하네. 이 바닥 안으로 놓이도록 던질 때 동전이 바닥에 완전히 포함될 확률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4분의 루트 3 하고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게 정삼각형의 면적이죠? 네. 여기에서 저기 면적을 구하려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파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답에. 그죠? 뭘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냐? 한 변의 길이가 2 플러스 3cm인 정삼각형의 바닥이 있고 지름의 길이 1cm 동전이 바닥 안으로 던질 때 바닥에 완전히 포함될 확률. 플러스 3 그러네요. 여기까지네요. 죄송해요. 여기까지죠. 여기에 놓여도 안 되죠. 여기 놓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딱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저기 걸쳤을 때만 되는 거니까. 맞잖아. 그죠? 내가 이상한 거냐? 저기에 중심이 놓이면 안 된다고요. 그냥 벗어나니까. 다른 데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안 되죠? 그러네. 예, 죄송합니다. 내가 이상한 게 맞았어요. 예.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럼 실제로 중심이 놓일 수 있는 건 삼각형 모양이네. 그러네요. 예. 그림 좀 더 크게 그렸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원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얘가 정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안에만 있어야겠네요. 이렇게만. 그죠? 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이 부분만 필요하네. 아까 여기 2분의 1이고 2분의 3이었죠.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니까 여기에 길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루트 3만 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넓이가 루트 3이네요. 그럼 구하는 확률은 전체 면적이 4분의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분의 루트 3
이게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7 더하기 4루트 3분의 4 이가 나오거든요. 예, 요거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유리화 시도하시면 4 곱하기 7 마이너스 4루트 3이다. 그러니까 28 빼기 16 답은 10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369번) 볼게요. A, B, C, D 네 사람이 모두 6월에 태어났다. 네 사람 중에서 적어도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경우 당연히 얘는 네 사람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빼면 되겠죠? 이래서 예. 그래서 이래서 네 사람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뺄 거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30 파이 4) 굳이 파이를 적어 볼게요. 왜냐면 이 문제가 이제 그 기출에 보면 뭐 숫자를 막 늘리거나 아니면 문자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곱하기 30인데 굳이 34 중복 순열을 선택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르려면 순열을 선택해야 되니까 30p4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선지의 답이 작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꽤 된다 이런 말이고, 여기서는 이제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직접 시킨 거고 계산하시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뭐 빠졌어? 아니요. 386 나와야지. 네, 좋아요. A, B를 포함한 6명이 그림과 같은 6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모두 일어나서 임의로 다시 의자에 앉을 때 처음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 이거는 사실은 풀이법을 뭐 분할해서 풀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제일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A 또는 B가 원래 자리에 앉을 확률을 빼려고 해요. 포함과 배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또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포함과 배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A, B, C 이렇게 개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숫자를. 무슨 말인지 알죠? 의자를 더 넉넉하게 주고 A, B, C 셋 다 처음 자리가 아닌 곳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포함과 배제 원리 훨씬 더 편합니다. 무슨 말, 문제 사이즈가 커져도 여전히 문제 풀기 편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래서 또는의 확률을 뺄 건데 (6팩토리얼) 처리하시면 되겠죠. 의자는 다 구분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예, 구분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5팩토리얼 치면 이게 뭐예요? A가 제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A가 원래 자리에 앉고 나머지 그냥 앉힌 겁니다. 그리고 또 5팩토리얼 더하면 뭐예요? B가 제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 두 개에서 A와 B가 동시에 제자리에 앉는 건 겹쳤겠죠? 그러니까 걔만 빼시면 돼요. 계산도 엄청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의 문제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로 풀어줄 수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의자의 개수가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도 합집합의 원소 개수 못 구한 학생 없기 때문에 답은 항상 될 수 있죠. 괜찮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잘 푸니까 역시 벌써 3스텝이에요. 훌륭하다. 숙제를 열심히 하시고. 힘들어서도 힘들어. 진짜 누가 나 아는 사람이 수학생이 되고 싶다고 하면 난 진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마. 저희 일주일 일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존나 팀이 안 궁금하죠. 예. 제가 한 아침 빠르면 10시 늦으면 11시 정도 여기 출근하거든요. 여기 출근해서 이제 주초에 주로 뭐 하느냐, 월요일 날 주로 뭘 하냐면 제 마음대로 잘 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시험 본 거 시험지 읽어보고 문자 보내는 작업을 해요. 예. 그게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막 이틀에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죠. 힘들어요. 예. 그거를 해놓고 두 번째로 이번 주 실전 모의고사 뭐 할 것인가 그 시험지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면 오탈자 검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풀기 편하니까 오탈자 검수해서 올려놓고 이제 그 해설지 작성을 하고 또 주말에 이제 교재 나가는 거 이런 교재들 있죠. 예, 풀어야 될 것들 또 풀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거의 매일 아침 10시, 11시 출근해가지고 주 7일 계속 퇴근은 한 11시쯤 하고요. 그냥 그러고 있다. 그래서 원래 삶이 원래 그런 것이다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공부하다 보면 와씨 나는 언제 노나 이렇게 현타 맞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삶은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삶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예, 아주 가끔씩 놀 수 있지. 예, 삶의 활력소가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아주 가끔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슬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학업이라는 태스크를 받은 근로자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공부 안 하시면 회사 잘려요. 아시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남들보다 내가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더 적게 해도 회사 잘려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알았죠? 실제 사회에 나오시면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예,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다 했어? 더 놓고 가. 고생했어.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원래 그게 인생의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알았니? 예. 학생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지원이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뭐 멀쩡한 직장을 갖고 난 다음에 인생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업은 생업대로 해야 되고 학업은 학업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아요. 오로지 당신 혼자의 힘으로 다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을 쳐놓은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시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앞으로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여러분에게 힘을 모아주는 이런 순간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유정이 듣고 있나? 그러니까 힘들다 하지 말고 되게 좋은 거야.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 거야. 되게 좋은 상황인 겁니다. 이보다 좋은 상황은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네. 이걸 잘 누리세요. 어찌 보면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희생하면서 나를 뭔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 나 죽으면 이 새끼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얘를 어떻게 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새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웬만하면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가는 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없어진 이후에 이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부모님한테 짜증내지 마시고요. 알았어? 왜 짜증을 내? 니네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부모한테 왜 짜증을 내냐고. 네. 알았어?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평균관 S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다음을 만족하게끔 A, B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0보다는 커야 되니까 확률이 야 그러면 NA가 어차피 2라고 2밖에 안 되지 않냐? 3이 되면 PB랑 확률이 똑같아지잖아. 세상 쉽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상황이 NA가 2일 때랑 NA가 2일 때 그냥 두 개만 다뤄주면 돼요. 별거 없죠. 그럼 NA가 1이면 A의 원소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6C1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원소가 남았거든요. 근데 B의 확률은 그냥 크기만 하면 되죠. 배반 습관이 되니까. 그럼 5개 중에 2개를 택해도 되고 3개를 택해도 되고 4개를 택해도 되고 5개를 다 택해도 되죠. 여기 합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냐, 건우야? 32에서 6 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6 곱하기 26이니까 15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6C2 하고 나면 4C3하고 4C4밖에 안 돼요. 얘는 75개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답은 23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97번 보겠습니다. 집합 X에서 임의로 K개의 원소를 택할 때 이 원소가 연속하는 자연수의 확률을 PK라고 하자. 이건 이제 기억 보기는 문제 이해했어? 이런 뜻 있잖아요. 예. T2는 11C 2분의 10이죠. 연속하는 자연수면 1부터 10까지만 카운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얘가 실제로 11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니은은 사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K는 6의 대칭이냐, 이게 이제 PK도 사실 K가 함수고 P12-K도 K가 함수라고 하면 K가 독립변수잖아요.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면 4대칭입니다. 독립변수의 평균은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K는 6의 대칭이냐, K는 6의 대칭이라는 특성을 갖느냐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문자 형태를 한번 써볼까요?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PK를 문자 형태로 써보면 11CK가 분모에 오죠. 맞아요? 분자에는 누가 와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풀어봤기 때문에 저게 2개니까 10개 된 거 아니에요. 3개면 몇 개야? 9개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합이 K인 수가 오는 거예요. 그냥 12-K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PK는 다음과 같이 나와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P12-K는 그러면 11C 12-K분의 K가 되겠죠. 12에서 12-K를 빼니까. 그럼 이 2개가 같은지만 보면 되죠. 이 2개가 같은지 보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모양으로 만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죠? 예. 얘가 12-K 그리고 11 팩토리얼 K 팩토리얼 11-K 팩토리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K를 위로 올릴게요. K를 곱했다는 얘기냐? 나눴다는 얘기죠? 아니, 저게 분모에 있으니까 곱해져있는 거니까 K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위에다 K를 쓰면. 그러면 여기가 K-1 팩토리얼로 바뀌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2-K는 얘한테 줄게요. 그러면 12-K 팩토리얼로 바뀝니다. 여기는 11 팩토리얼로 바뀌죠. 그럼 얘가 실제로는 11C 12-K분의 K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왼쪽 오른쪽 둘 다 변형해서 번분수 형태에서 그냥 진짜 분수를 바꾼 다음에 같은지 봐도 돼요. 예. 그래서 K는 6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 확인됩니다. PK 중에서 최소값은 P10이냐? P10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P10이잖아요. 그럼 P10은 P2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6의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 구해서 뭐 이게 보기 힘드니까 경향성을 봤을 때 이게 어차피 양쪽 끝에서 최대가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최대 최소가 있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P6만 구해봤어요. 알겠죠? 예, 그랬더니 11시 6분의 6 나오거든요. 얘를 계산하시면 77분의 1이에요. 그럼 얘보다 더 작잖아요, 지금. 그냥 얘가 최소값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저게 최소값이라는 게 아니라 얘보다 작은 거 그냥 찾은 거잖아요. 실제로 얘가 최소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걸 보려면 다른 애들 또 봤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 판례를 통해서 쟤가 최소가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더 작은 값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됐니? 넘어갈게요. 398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지? 우리 엊그제 실무에서 본 거 같지 않냐 이 문제? 똑같진 않아도 거의 비슷하지? 그건 경우의 수 이거 똑같은가? 그렇지. 그 경우의 수고 이거 확률이고 그냥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 않냐? 약간 숫자가 다른가? 약간 숫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네. A, B, C가 홀수이려면 홀수가 홀수여야 되죠. 네. 그래서 뭐 짝짝 홀이거나 홀이면 됩니다. 맞니? 네.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3의 배수이다. 저는 참 문제 풀 때마다 다르게 푸는 느낌인데 약간 일관성이 없는 거. 제 기억에는 분명히 제가 이걸 분할해서 풀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풀 때 당시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얘를 먼저 셌어요. 얘를 세보면 1부터 9까지니까 짝수 중에 2개를 뽑고 홀수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냥 홀수 중에 3개를 뽑아요. 그럼 총 40개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 4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제거했어요. 됐습니까? 네. 합이 홀수이면서 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의 수. 얘를 구하려고 시도해봤어요. 알겠죠? 그러면 3의 배수는 있으면 안 되니까 1, 2, 3, 4, 5, 6, 7, 8 이 숫자만 가지고 이제 트라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짝짝홀 여기서 짝짝홀 똑같은 방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여기서 짝짝홀을 구하면 3C2 곱하기 3이거든요? 홀은 하나밖에 없어요. 1, 5, 7 이게 그저 푼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10개예요 10개 이해되시죠? 따라서 구한 확률 P는 9C 3분의 40-10 하시면 되니까 14분의 5 나옵니다. 제가 문제를 좀처럼 잘 못 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풀 줄 아는 문제를 만나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푸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맨날 그때 그냥 꽂힌 대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풀이가 이제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문제 있는 풀이는 없고 좀 다양한 풀이를 보게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거 채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이것도. 그냥 그때 실무에서는 풀이 어떻게 썼었냐면 분할 이용해서 썼어요. 그죠? 예, 여기서는 그냥 여사건 이용해서 처리한 거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다고? 아씨 공부 잘하네. 이렇게 질문도 없고 뒤질래 진짜 니네.